남한산성 행궁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수도 한양을 지키는 4개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남쪽에 수원, 서쪽에 강화, 북쪽에 개성, 동쪽에 광주였습니다. 그 중에서 광주에는 남한산성이 있었습니다. 광주 산맥 자락에 동서남북 4개의 문을 만들고요. 해발 490m 지점에 8km의 성곽을 쌓았습니다. 통이 신라시대 때 축조되어 조선시대 때 성곽을 쌓았습니다. 행궁 안에는 관아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남한산성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남한산성은 경기도 하남시, 광주시, 성남시에 걸쳐 있는데요. 대부분이 광주시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는 성남시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것이 성남시에서 올라오는 길이 가장 빠른 요인도 있지만 남한산성의 남쪽 끝자락에서 유래한 게 성남이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 남한산성이 유명한 게 1636년도에 병자호란이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그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후금이 등장을 하는데 후금이 그 명나라를 침략을 해요.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당시 그 광해군이 중립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등장을 하는데 인조 이후에 그 후금이 침략을 해요. 그것이 정묘호란입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관계를 맺고 일단락이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후에 후금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고 청나라라고 국호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그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 당시에 인조가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그 이후에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단 그 5일 만에 한양으로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인조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 강화도로 피신하다가 다시 후퇴해가지고 이 남한산성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 안에서 피신해 있는데 청나라가 이제 항복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가 대규모 그 군대를 데리고 여기를 포위를 해요. 그러면서 인조한테 항복을 요구하는데 인조가 항복을 하잖아요. 예.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튼 그런 무대가 여기 남한산성이었습니다. 예. 우선 그 남한산성의 그 남쪽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성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모란시장 사거리 앞으로 왔습니다. 왼쪽의 성남대로는 야탑을 지나서 분당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뒤에 모란시장이 보이는데요. 모란시장은 전국 최대의 5일장이 열리는 시장으로 1960년대에 생겨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1970년대 광주군에 속해 있던 경기 중남부의 서울의 위성도시로 원래는 한적한 농촌지역이었었는데 1960년대 말에 서울시 4대문의 불량주택 철거 정책에 의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집단 이주하면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1973년도에는 성남시로 승격이 되고 89년도에는 중원구, 수정구가 승격이 되고 91년도에는 분당 신도시가 생기면서 분당구가 생기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남의 중앙에 있는 이 중앙구는 남한산성 끝자락으로 연결된 언덕이 가파르고 골목이 좁은 걸로 악명이 높은 지역이었는데 이곳 성남동은 평지로 되어 있으면서 성남을 대표하는 동입니다. 교통은 분당선이 있고 8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성남대로와 간선도로가 5개가 있고 도시 고속화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성남의 그 대표적인 상업지역입니다. 이 성남시의 인구가 경기도에서는 4번째로 많은 94만 명이고요. 중원구의 인구는 26만 명, 또 그 성남동의 인구는 3만 3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 태평역 앞으로 왔습니다. 성남시를 이해할 때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전쟁 이후인 1950, 60년대 그 4대문 안은 무허가 판자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1960년대 말에 불량주택 철거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신림동, 봉천동, 구로동하고 북쪽으로는 미아동, 상계동, 하계동으로 많은 이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외곽으로 눈을 돌리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경기도 광주군, 현재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일대에 사람들을 이주시키는데 그게 일명 광주 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만 명 가까이 이주를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20평씩 평당 2,000원에 분양을 하고 그 분양금은 3년 후에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울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면서 10만 명 이렇게 이주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일대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처럼 허와 벌판이었어요. 상하수도 뭐 전기도 없는 상태였고 서울시에서 제공해 준 거는 텐트 하나당 줘서 땅에 그림을 20평씩 그려가지고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더 큰 문제는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공장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버스가 왕복 60원인가 7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버스비 내고 하면 남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굶어 죽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1900 이제 그 60년대 말 70년대 그쯤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제 땅 투기꾼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2,000원이 됐던 가격이 막 오르면서 일부는 또 팔고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2,000원보다 더 비싼 16,000원에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환도 일시불로 해야 되고 그렇게 막 조건을 내세우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1971년 8월 10일경에 민중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5만 명의 여기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뭐 봉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관공서를 불태우고 차량 불태우고 막 부시고 하면서 이제 사건이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오면서 전투 병력이 막 투입되고 하면서 이제 대치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확대가 되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백기를 들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해결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1973년도에 성남시로 승격을 하고 그때 이제 개발을 시키는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그 남한산성 자락에 산이 험준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산을 깎고 이 주택들이 들어섰어야 되는데 그 상태다 보니까 급하게 막 주택들이 들어선 거예요. 20평 단위로 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그 성남시 이쪽 중원구나 그 수정구 쪽 뒤쪽에 보면은 언덕이 막 많잖아요. 그게 그랬던 거고 또 골목도 좁고 했던 이유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어 온 겁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성남시가 보면은 재개발 지역이 지금 많아요. 구역 지정도 된 곳도 있고 앞으로 할 곳도 있고 지금 공사하는 지역도 되게 많은데 보통 보면 여기 지분들이 20평대가 많잖아요. 그게 과거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남시가 그런 아픈 그 역사적인 과정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예. 태평역에서 이면을 보시면 상권이 있는데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1년경에 수정로 상권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되었고 그때 이제 도로를 정비한 거예요. 이 상권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해서 한 중앙시장 그 근처까지 있는 350m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가보시죠. 아까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애초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서 강남 투기꾼들이 오면서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말이 바뀌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16,000원으로 오른 거를 일시불로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조건과 더불어 그 약속을 안 지키면 6개월 징역이나 30만 원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흥분 상태가 됐었고 이제 아침간에 해결이 됐는데 73년도에 성남시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이쪽 개발을 하잖아요. 그때 66년경에는 이 성남시 인구가 약 8,000명 정도였었는데 그게 개발이 되면서 75년경에는 그때 뭐 생각해 보세요. 다른 특별한 주택 지역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75년경에 27만 명이 됩니다. 성남시가. 예. 쭉 계속 가고 있는데요. 그 이쪽이 그 2011년도 상권 활성화 작업으로 교통이 편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족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이렇게 활발하게 됐습니다. 또 임대료가 저렴하고 보시면 간판들이 대림역 느낌 나게 돼 있고
지난번에 갔었던 그 수원역 뒤편 있죠. 거기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 뒤편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그 배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의 요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역세권하고 연결된 이면에 주택가에 형성된 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쭉 보시면은 이 일반적인 주택가 골목이 언덕으로 쫙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 밀착형 업종도 많이 있고 또 저쪽도 보시면은 언덕으로 높잖아요. 예. 그렇게 지형이 이렇게 되면서 70년대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들어선 거예요. 순환 방식으로 재개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이 좀 순차적으로 좀 걸리긴 한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개발이 많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50년 반세기 만에 이렇게 이 일대가 개발이 되는 그런 시작의 어떤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게 되면 또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제 메인 상권인 모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란역 2번 출구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란역 상권 메인인데 성남대로예요. 쭉 올라가면 위례 신도시로 가는 거고 이 양쪽에 보시면은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세도 지금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초입이 가장 비쌉니다. 예. 일단 들어가 보시죠. 모란역 상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0년대 초에 모란시장이 생기고 82년경에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이 생겨요. 그러면서 상권이 확장을 하는데 94년도에 분당선이 생기고 98년도에 8호선이 생기면서 상권이 이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역 앞에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면서 요 초일까지만 이렇게 활발했었어요. 90년대 초에.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골목까지 쭉쭉쭉쭉 들어가면서 상권이 확장이 됐습니다.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서 지금 뉴코와 아울렛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렇게 사각형의 범위였었는데 상권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쭉쭉쭉 들어가죠. 저기 이제 로데오 광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이제 사각형으로 되고 뒤쪽으로 가면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일대 인구가 46만 명입니다. 그리고 광주 일대하고 판교, 분당에서도 많이 오는 상권이고 분당 신도시까지 다 합치면 성남시 인구가 96만 명이에요. 그 정도 되는데 성남시에서는 가장 활발화된 상권이고 유흥업종도 가장 많은 상권입니다. 예. 그리고 연령층도 보면 20대에서 50대로 다양한데 그 주 소비층은 20대에서 30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면에 쭉 보시면 연령층이 다양하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었던 위례 신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는 신도시고 여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구도시의 그 자연상권인데 건물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70년대 이후부터 생겼던 그런 건물들 위주로 되어 있고요. 업종들도 그렇게 형성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시하고 신도시의 차이점이 이렇게 배후 지역을 형성해서 주택가들이 빽빽하게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요란하고 막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상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거하고 상권을 좀 구분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주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쾌적한 게 좋지만 상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요란스러운 게 어쨌든 간에 좋은 상권인 거예요. 그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뉴코아 아울렛이고요. 바깥쪽이 성남대로예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평수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 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권의 상권이
이곳 성남이 있었고요. 위로 올라가면 구리, 더 위로 올라가면 의정부 있었고, 서쪽으로는 안양상권, 그 위에 광명상권이 있었는데, 광명은 오류동하고 개봉동을 묶어서 봐야 되고, 그 위쪽으로 또 올라가면 부천상권이 있었고요. 인천시에 속하지만 부평, 주안상권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경기권에서는 좀 활발한 상권이었었는데, 그 상권 중에서 이 성남시는 막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막내고 그 다음이 이제 구리시로 보면 돼요. 대부분 보면은 이 상권에서 젊은 사람들이 좀 성향이 센 게 보면 중고등학교의 그 지역에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상권이 센데, 지금 말씀드린 상권들이 다 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상권들에 오면 어린 친구들이 막 싸움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이야 이제 밖에서 담배 피는데, 그때는 막 안에서 담배 폈잖아요. 그거에서 뭐 시비 붙어서 싸우고 막 했는데, 그 지역마다 다 편차가 있는데, 그 저는 압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센지. 예, 저는 알아요. 어떤 그 해당 지역은요, 바로 그냥 말 안 해요. 주먹 바로 나가요, 그냥. 과거에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제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 예. 모란역 2번 출구에서 디귿자로 쭉 가고 있습니다. 저쪽 앞이 모란역 2번 출구예요. 쭉 나오면은 연결돼 가지고 계속 갑니다. 양옆에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모텔, 호텔하고 유흥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듯 모란역 상권은 유흥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령층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고, 또 뒤쪽으로 가면 주택가들이 빽빽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양한 연령층들이 이쪽이나 저쪽으로 지나가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가게들도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다 있고 개인 업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또 과거에 옛날 얘기인데, 저 뒤쪽 가면은 그 광석집이라고 있었어요. 그런 뭐 미아리 있는 그런 것처럼 직참총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뭐 이쪽 전반적인 성남시가 그 상권이 최전성기였죠. 메일로 저한테 그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 상권 분석할 때 상권 정보 그 시스템 있잖아요. 프로그램. 그거 하고 로드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로드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시간이 2년, 1년 이렇게 과거예요. 그리고 낮에 촬영을 하고 저녁에 촬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권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는 게 있고, 가장 큰 거는 해당 상권 그 지역의 정서를 알 수가 없어요. 상권이 입지만 놓고 보면 초등학생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어느 입지가 가장 좋니 물어보면 초등학생도 그 입지가 좋고 나쁜 거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권을 좀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장사하고 투자하고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억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좋은 상권 같은 경우에는 나쁜 입지에 건물을 살 수밖에 없고, 나쁜 상권에 들어가면 좋은 입지에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맞추는 거를 봤을 때는 나쁜 상권에 좋은 입지가 임대는 더 수월한데, 장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입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여러 가지 유기적인 이유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보통 개인이 장사를 했을 때 직영점을 4개까지가 저는 한계라고 보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솔직히 관리가 어려워요. 근데 전국적으로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권이 다양하게 뭐 이렇게 장사 잘 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왜냐면은 해당 상권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다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같은 그 업종을 갖고 들어가도. 그래서 보통 보면 가게 뭐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성남 이쪽 골목이라 하면, 이런 골목이나 그 주변 블럭에서 장사를 많이 하는 그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실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그 상권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교수님들이나 그 이론을 전공하신 분들이 너무 설명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좀 단점 아닌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 장사라는 게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서 성공한다면 아주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현장을 자주 다니면서 감을 익히고 해당 상권의 지역과 정서를 이해를 하고, 또 가장 좋은 거는 해당 업종의 그 상권에서 그 직원으로 경험해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무턱대고 그냥 프랜차이즈 하나 골라가지고 큰돈 투자하기보다는 그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예를 들면 수영을 이론으로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영을 잘하려면 일단은 물에 빠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 이런 구상권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그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의 지하에 그 누수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 계약서 특이하게 그런 거 잘 쓰셔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이 구상권에 건물 매매를 했었는데 그때 그 하천이 있는데 복귀하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이었었는데 그 누수가 하천에서 계속 누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를 몰랐죠. 알 수가 없죠, 그게. 근데 나중에 그 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엔 제가 그 중개 수수료 받은 거를 다 그냥 드렸습니다. 공사에 다 쓰시라고. 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상권의 모란역을 봤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이 성남시는 70년대 그 역사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왔고 주택들이 이렇게 아직도 많고 배후 지역이 예, 많은 탄탄하고 안정된 사건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분당구가 나중에 생긴 이후에 그 지역 편차에 의해서 비교를 많이 하면서 예, 정서적으로 좀 대립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그 성남시의 그 광주 대단지 역사를 이해한다면 그런 그 말싸움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편에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